이제부터는 새로운 문제, 무조건 새로운 거, 어려운 거, 일부 1%만 보는 모의고사래 뭐 이런 것들. 그런 욕심은 이번 남은 수능에서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킬러 문항들을 어쨌든 간에 근데 무조건 난이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 변별력도 어느 정도는 확보하면서 킬러 문항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문항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변별력을 갖추면서 킬러 문항을 대체할 수 있는 문항들 네. 같은 경우 이를테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하거나 아니면 계산 자체를 되게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교육 과정에서 앞으로 좀 벗어나 있다든지 대학 수학의 과정을 가져다 쓴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선형 근사 같은 과정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배제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변별력이라는 거는 유지를 한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예. 할 거고. 그래서 네, 또 네. 질문을 어떤 기자분이 이제 했을 때 준킬러 문항이라는 게 그럼 늘어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불가능하다는 게 어떤 킬러 의미예요? 문제를 없애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문제 안에 한 3단계, 4단계 정도의 어떤 단계를 밟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너무 복잡하다라는 이유로 이번에 코멘트가 달려 있거든요. 이번에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번 2024학년도 네,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22번 문제에 보면 도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등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며 공교육 학습만으로는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기 어렵다.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아까 그 근사 문제처럼 선행학습을 유발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교육 과정에 있는 대로는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네. 한 3단계 정도를 밟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말을 쉽게 얘기하면 너무 내용을 이 안에 많이 넣어놔가지고 문제풀이가 좀 너무 복잡하고 길어. 이래서 이것도 킬러 문항이야 라는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볼 때는.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 2단계 정도, 2가지 정도에 대한 내용을 섞어서 문제풀이의 속도가 그래도 한 제대로 방향만 잡아낸다면 한 5분 정도 안에는 풀리는 문제들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이제 소위 입시가나 학생들이 얘기하는 준킬러 문항이에요. 그럼 그런 문항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당장은 30번, 그 다음 22번을 대체할 준킬러 문항이 필요하겠죠. 그게 문항 번호 갖고 거기가 아닐지라도. 그러면 난이도를 적정하게 두겠다,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는 4점짜리 문제가 조금 22번이나 기존의 30번보다는 쉬워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그냥 한두 개가 더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는 측면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봤어요. 9월 6일날 시험을 봤는데 아니 이거랑 도대체 예전에 나왔던 작년 수능 22번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또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기 때문에 이건 기존의 킬러와 다르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 하나의 좀 이유랄까요? 핑계랄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핑계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EBS 교재를 아마 제대로 활용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지금 그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 EBS 연계율을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22번 문제가 가령 이번 6월 평가원 22번 정도로 정답률이 낮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킬러 문항을 낸 거 아니냐라는 어떤 논란이 또 붙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평가원은 아니 이거는 이미 수차례 예고해 드렸던 대로 EBS 연계 교재에서 문항을 거의 변형 없이 출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논란은 붙을 수 있죠. 아니 이게 왜 거의 그대로 낸 거냐. 이거는 사실상 딴 문제지. 근데 이거는 평가원에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EBS 안에 있는 내용이고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기존에 출제됐던 킬러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핑계가 EBS 교재를 활용하면은 상대적으로 평가원은 이 함정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네. 이번 발표에서도 보면은 교육부가 그 EBS 연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EBS에 나오는 어떤 도표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에서 특히나 도형이나 도표 그래프들 많이 나오니까 네. 이런 것들을 되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번 6월 평가원 문제 경향을 보면요. 미적분에서 도형 문제가 항상 2개 나왔었어요. 네. 등비급수라는 이제 도형 문제 하나하고 삼가함수 도형의 극한 문제 하나가 나왔었는데 이게 둘 다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공통 과목에서도 소위 도형 문제라고 얘기하는 문항을 그냥 기존에 냈던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 하나 그것만 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프나 도형을 쓰는 문제들은 고난도 문제로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설명이냐 하면 도형을 너무 그대로 갖다 쓰면 이건 수학에 있어서는 그걸 보내들은 변형이 없다면 바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조금 3점이나 쉬운 4점 정도의 배점을 하고 소위 준킬러라고 해서 학생들 등급을 가르겠다고 시도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도형이 아니라 그냥 EBS 안에 있는 어떤 그 함수의 특정한 상황 이런 것들을 그대로 차용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형 문제를 고난도로 낸다면 그대로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저 생각은.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변별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에도 좀 드러나지만 상대적으로 도형 문제는 미적분이나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좀 줄이고 도형 문제는 좀 줄이고 좀 해석적인 측면이라든지 이해 능력에 관련된 문제나 추론 능력에 관련된 문제들처럼 단순히 그림 없이 어떤 함수의 상황 이런 상황을 거의 EBS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차용을 한다면 분명히 변별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EBS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하게 보려고 하면은 어떤 지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단원명이나 책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EBS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 같은 존재니까 그렇죠. 레벨 3라고 돼 있는 난이 있습니다. 각 단원마다. 거기 이제 네네. 각 단원마다 한 3문제 정도씩.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킬러 문항하고 견주어 봤을 때도 크게 난이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렵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대로 갖다 내도 저는 변별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각 단원에 있는 레벨 3에 관한 문제들은 완벽하게 풀어볼 것과 더불어서 이 안에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출제했는지도 조금 마치 내신 대비하듯이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건 되게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가 상식이었는데 내신은 반대로 얘기하면 좀 단기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습득해서 가서 확 쏟아놓고 나오는 시험이다. 보통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 EBS를 마치 내신 대비를 한다는 느낌을 조금 오바 좀 보태면 가지고 레벨 3 쪽에 있는 문항들은 그래도 내용과 이 문제가 끌고 가는 방향과 단원이 어딘지 예를 들어 미분이면 접선의 상황을 출제한 거지 함수의 극한이면 연속성의 상황을 출제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라는 책 그 두 권입니다. 네네. EBS가 반영되는 책이 그 수능 완성에 보면 끝에 모의고사가 실려 있어요. 5회분인가 6회분인가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4점짜리 문제의 내용들. 기존에도 보면 수능 완성에서 모의고사 쪽에서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 수능 완성이 유형편이 있고 이제 모의고사 편이 있는데 이 모의고사 쪽에 기존에 있었던 킬러 문항의 번호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 수능 완성은 이번 논란이 있기 전에 발간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각 회차 예를 들어 EBS 수능 완성의 1회에 있는 22번 문제나 21번 문제나 15번 문제나 선택 과목의 30번, 29번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지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만약에 기존의 킬러에 준하는 문제가 EBS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방어 논리를 세우는 평가원의 의도는 아마 거기 쪽에 있지 않을까. 이거 완전 지금 방금 EBS에 대한 거의 해설서 수준으로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학생들이 커다란 변화의 흐름, 방향 속에서 수학을 맞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번에 수능 보는 학생들과 네. 그 밑에 학년으로 나눠서 한번 그럼 구분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네. 만약에 이제 저학년들은 지금 있는 혼란이랑 아무 상관없이 본인들은 처음 배우는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죠. 2학년 학생들이면 이제 수원 끝나고 수투 공부하거나 조금 나는 선행을 빨리 한다고 미적분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냥 어떤 혼란이 있든지 밖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 할 일을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제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좀 그런 주접을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맘때쯤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고3 학생들 중에 나는 상위권이다, 나는 극상위권이다라고 하면 자꾸 새로운 문제들을 구해서 풀려는 욕구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기존에 나는 네.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했고 EBS 정도야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문제, 무조건 새로운 거, 어려운 거, 일부 1%만 보는 모의고사래 뭐 이런 것들. 실제 그렇게 마케팅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거든요. 있죠. 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욕심은 이번 남은 수능에서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 수능 같은 네. 경우 더더욱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금 뭐 사교육 업체들 뭐 세무조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다라고 하면 분명히
피해 나가려는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네,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러면 지금 사실 그런 걸 좀 저격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네. 일부 대치동 어둠의 기술을 쓰는 학생들이 절대 잘 보는 시험이 되게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기도 해요. 특히 올해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시점에 이렇게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그런 어떤 일부에 해당되는 특별한 문제들, 좀 대학 과정에 섞여 있는 초고난도 변별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 뭘 했으면 좋겠냐 하면 지금 수능이 이제 30년 차입니다. 시행된 지가. 네. 그러면 진짜 90년대 문제들이나 2000년 초반의 문제들은 요즘과 단원도 다르고 지금 빠져있는 단원도 많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최근에 짧게 보면은 3개년 선택제 수능 교육과정에 들어온 3개년 좀 넓게 보면 가나형 시절까지 들어왔던 한 8년 정도의 기출문제들은 현재 교육과정과 유효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기출문제들 중에 나는 그래도 지금 변별력에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나왔던 4점짜리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이번 이 발표 이후에 선생님 이제 기존에 나왔던 소위 30번, 22번을 풀 필요가 있습니까? 킬러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근데 그 풀어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 문제 하나를 푸는데 한 20분, 25분이 걸렸어요. 네. 예, 그럼 이걸 그대로 내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문제 안에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의도가 마지막 질문에 있던.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은 얘가 적분을 묻는 문제인데 그래도 30번으로 문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적분 문제 이전에 워낙 복잡한 내용이 한 두세 단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적분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역대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왔던 30번, 22번 문제들이 그 문항을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그 번호에 배치를 해놓은 건 이 출제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 시험에서의 내용이 거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재생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네, 요거를 학생들이 그 킬러 문항 논란 그 자체에 너무 매몰돼서 쉽게 생각하고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실제 현장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현장의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작년 22번 같은 거 안 봐도 되죠? 재작년 30번 같은 건 이제 안 나오겠죠? 아,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매력적인 명분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예, 소장님도 워낙 학생들 많이 경험해 보시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방금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제 킬러 안 해도 되죠. 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네. 내가 나 스스로를 좀 속이면서 그렇게 마음 생각하는 편하게 거죠. 네. 엄마 야 좀 지금 시점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려운 거 공부해야 되는 시점 아니니? 엄마 아직도 모르냐고. 이제 킬러 안 나와. 그런데 그 킬러가 안 나온다라는 걸 그럼 기존에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를 다 깡그리 무시해도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용적으로라도 학습을 해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3등급 이하는 이게 접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답안지라도 펴놓고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역함수의 적분을 낸 거구나. 이게 접선의 상황을 낸 거구나.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친구들 썼으면. 절대 본인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네. 공부량을 줄일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는 본질에 더 가깝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네요. 아, 근데 선생님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선생님이 딕션이 진짜 좋으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전 제 굉장히. 목소리를 제가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아, 근데 선생님 강의가 물론 당연히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딕션 좋고 막 목소리 좋고 하시는 분들 사실 많긴 한데 선생님 딕션이 이제 귀에 진짜 쫙쫙 꽂히는 소리여가지고 네, 저는 그 감사합니다. 선생님 되게 정말 타고난 강사시다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잘 좀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 좀 잘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이 수업도 해주시고 대치동에서도 시작하시는 강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좀 이제 학생들이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수학적인 역량을 정말 본질적으로 정말 키워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은 친구들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이런 어떤 상황에서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항상 언제나 수학적인 역량 있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거는 언제나 항상 같았으니까 네. 너무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의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잘 너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또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또 많이 해주세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